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학대학교 부동산학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본업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은 부동산을 특정 가격에 구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 서둘러 개조를 하든 재빨리 매도를 하든 나중에 천천히 팔든 뭐 그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소를 사서 되판 돈으로 스테이크를 사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당신은 소를 사서 계속 사육해 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유를 내다 팔아야 한다. 로버트 키요사키가 한 말인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최근 한 3년 동안 부동산 계약을 30건을 넘게 했는데 등기를 6개, 7개 정도 칠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냥 사고 팔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변죽만 울리는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보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은 부의 소멸과 누적에 관한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봐 드리면 특정 가격에 구입해서 높은 가격에 되파는 일, 이런 것들은 단기적 목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갭 투자든 뭐 플러스 P 투자라고 하죠. 그런 형태들, 이런 것들은 그래프로 그려드리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목돈이 됩니다. 3천만원, 5천만원, 8천만원 이런 형태로 목돈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돈은 결국은 녹아내리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소를 사육하면서 우유를 어떻게 내다 팔 수 있느냐? 부는 누적이 돼야 됩니다. 부는 소멸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5만원, 10만원, 50만원, 80만원, 300만원 이런 형태로 부가 누적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 과정에서 사고 파는 행위가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완성된 투자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이런 행위로는 부자가 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돈과 시간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변죽만 울리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들,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투자금을 빠르게 불려오고 애자일하고 민첩하면서 혁신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들을 제가 책으로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국형 하우스 플리핑 투자의 정석, 실전 사례로 보는 부동산 투자의 오해와 진실, 부재는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책이고, 이것은 전자책입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책은 아니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변죽만 울리고 뜬구름 잡는 이론적인 내용은 다 집어치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책들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타링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29,000원에 팔고 있는데 통닭 한 마리 값도 안 됩니다. 제 책을 읽어보시고 내용이 후회스럽다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은 제가 29,000원 전액을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오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들이죠. 약자가 강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은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며 승자가 된 후에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입니다.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하면서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르쌍티망을 해소합니다. 조조의 적벽대전이나 이순신의 명량대첩이 그러하죠. 최강국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들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다시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하죠. 강자들도 약점은 있습니다.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서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가상현실로, 콘텐츠로,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플랫폼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로부터 탈피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전략을 바꾸고 빠른 실행력으로 도전한다면 성공 확률은 높은 것입니다.
약자가 계속 강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이나 도전할 마음도 없으니까 실행을 못하는 거죠. 이미 져 있는 거예요. 흑수저는 금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덩치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여우는 그 사이에 10분도 더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민첩함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입니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만이 강자인 것입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